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인턴을 했었던 18학번 경영학과 남혜중이라고 합니다. 어, 하나의 회사라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헤드헌팅 회사인 제니엘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2학년 끝나고 이제 3학년 1학기 시기에 휴학을 하고 3개월간 인턴을 했었고요. 저의 소속은 그 헤드헌팅 회사였던 제니엘의 인턴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 자체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이 그 해외에 이제 선정된 60개 스타트업들이 이제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에 와서 이제 3달 동안 한국에서 이제 자기네 비즈니스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인턴들이 각자 2개 회사를 담당을 해서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의 그 해양 물류 회사랑 인도의 블록체인 회사 그 2개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 해외 스타트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법인화 같은 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많이 했던 일이 한국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뭐 통역을 해준다거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을 뭐 한국어로 다 바꿔서 이제 뭐 배포를 한다거나, 한국에 있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하고 컨택을 할 때 이제 제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이고, 좀 더 개인적인 일들로는 뭐 이제 아무래도 해외 스타트업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타 은행 업무라던가 적응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네. 영어로 다 했고요. 저는 싱가포르 회사랑 인도 회사였다 보니까 그냥 거의 홍콩에 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시아 분들하고 그냥 영어로 대화하고 일 진행하는 게, 네, 영어로 보통 이야기를 했고, 네, 주로 영어로 했었습니다. 인턴을 했었던 곳의 지원 시기는 8월 중순이었습니다. 2학년이 끝나고 여름 방학부터 여러 군데 이제 지원서를 넣었었는데, 제가 직접 넣은 것들은 다 사실 떨어졌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마 해외 유학생을 찾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인턴으로 지원해 볼 생각 없냐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고 이제 들어갔던 케이스였습니다. 원래 홍콩에서 인턴을 할 의향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홍콩에 있는 인턴을 구하기가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홍콩에 가도 막 집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국이나 홍콩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두 길 다 열어놓은 상태여서 한국의 인턴 경험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인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추천을 드린다면 사람인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를 같이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회사들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려웠던 점은 제가 여름방학 초부터 지원서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막 몇십 군데를 넣었었는데 서류가 통과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단 최대한 많이 넣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회사에는 들어가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뭔가 신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를 찾으려면
그만큼 많이 이제 지원을 해보고 딱 그런 회사가 맞았을 때, 맞아 떨어졌을 때 서류도 붙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CV의 경우에는 첨삭을 꼭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의 과에 자체적으로 그 CV를 첨삭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창 CV를 막 만들 때 그 학교 그 CV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첨삭을 그 화상으로 몇 번 받았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막 그게 엄청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 분이 첨삭을 해주는 경험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막 결국에는 지원하는 회사나 상황에 따라서 또 포맷도 많이 바뀌고, 막상 컨설테이션을 받아보면 짧게 간략하게 담으라는 되게 피드백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시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구인 공고 사이트들 보면 그 합격자의 뭐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관련한 팁을 주는 게시판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써야 되는 질문이랑 비슷한 그런 합격자의 그런 답안들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아,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뭔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읽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차, 2차 없었고 그냥 면접은 한 번이었는데 헤드헌팅 회사 그 본사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봤었고, 저는 당시에 그룹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랑 봤던 걸로 기억하고 면접관은 한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기억에 가장 남는 건 같이 면접을 본 분들이 대부분 한 10명 중에 8분 정도 인턴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 이력이 그분들하고 좀 비교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접관 분이 그런 실무 관련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없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대학교 생활이나 뭐 동아리나 아니면 외부 활동했었던 거를 최대한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워낙 제 서류 같은 게 실무 경험이 없는 게 티가 나다 보니까 이 면접관들도 그거를 보고 뭔가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인턴을 했던 곳이 해외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을 하는 인턴이다 보니까 유학생 출신도 되게 많았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좋게 봤던 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되게 홍콩에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이제 어필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껏 해온 거를 최대한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옆에 있던 면접차 분들이 되게 막 경력이 되게 많은 분들도 많아서 제가 되게 할 말이 없다라는 기분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최대한 그냥 없지만 다른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최대한 어필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뼈러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붙고 나서 그 채용자 분이랑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인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경력자들보다는 신입을 좀 더 뽑을 의향으로 면접을 진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여태 해온 것들을 강조했던 점이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만큼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지면 큰 경험이 없어도 붙을 수 있다는 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또 대외 활동을 엄청 많이 않았는데요. 그 학술 대회에 몇 번 나갔었던 거를 얘기한다거나 음악 동아리나 다른 동아리들 활동을 했었던 것도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물어보고, 이게 아무래도 인턴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이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융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뭔가 제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했던 이제 뭐 활동들? 그런 것들이랑 접목시켜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 막 미팅 같은 걸 되게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투자자들은 막 그 스타트업들한테 엄청 호의적이거든요. 왜냐면 엄청 잘 될 스타트업들을 골라서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호텔에서 되게 맛있는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공짜로. 저는 별거 안 했는데 이제 그 회사 소속으로 가다 보니까 좀 코스 요리도 막 먹고, 언제 한번 그 투자자 모임에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번개장터를 만드신 그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직접 만나 뵈기도 하고, 이제 투자자랑 회사들이랑 막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인턴들도 그냥 옆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막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같이 막 얘기도 해보고, 뭔가 그랬던 경험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그 제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짜 그 전 세계 회사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그분들을 제가 거의 매일 보는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들, 그리고 회사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음 인턴을 볼 때 쓸 이력이 생겼구나. 사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